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모바일 웹 디버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도구들에 대한 소개하고요. 그리고 디버깅에 대한 사례 정도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앞서 첫 세션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진도 프레임워크의 진도 JMC가 아니라 진도 코어에 대한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책을 동저자로 참여해서 혹시 저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소정의 상품 한 분 계시는데 소정의 상품은 없고 강의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사실 일상 속에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날마다 디버깅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저런 기사가 있었죠. 세균 전염을 좀 더 위생을 생각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악수보다는 주먹치기 같은 식의 인사법이 좋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손을 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을 열심히 씻으면 손에 묻은 세균들을 없앨 수가 있는데 모바일 웹에서도 사실은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와 마찬가지로 디버깅에 대한 부분이 되게 조금씩 중요해지면서 또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지금보다 좀 더 이전 시대를 살펴보면 과거 데스크탑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죠. 사실 데스크탑에서는 i6에 대한 부분이 가장 웹 개발자들이 되게 어려워하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i6에 대한 점유율이 낮아진 상태여서 실제로 저희도 네이버 서비스 개발하면서 i6에 대한 고려는 사실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자들에게 좀 평화가 찾아오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iOS와 안드로이드 두 개의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모바일의 환경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iOS 채택률을 보면 7월 기준으로 해서 되게 최신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OS 7이 나온 지 수개월 되긴 했지만 90% 이상의 사용자들이 최신 버전의 OS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하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버전의 사용자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발표됐던 티켓 같은 경우도 사실 20%가 채 되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파편화 문제도 사실은 심각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바일에서의 웹 디버깅에서의 과거 i6와 같은 어떤 원유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안드로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버전이라도 모델에 따른 차이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안드로이드 OS의 파편화가 가장 클 거고, 그리고 그 파편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떻게 보면 제조사에서 또 자체적으로 어떤 성능 튜닝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래의 OS와는 다른 형태의 버전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크로미움을 기반으로 한 자체 브라우저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S 브라우저라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발표된 안드로이드 S5에서는 S 브라우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크로미움을 기반으로 바꾸긴 했는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S 브라우저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4에서는 기본 브라우저가 크로미움 30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30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모델에 대한 차이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프론트엔드 영역에서 브라우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브라우저 유저 에이전트 문자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같은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모델에 따른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에 포함되는 그 모델명을 가지고 또 별도의 어떤 처리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S5의 문자를 보시면 네, 삼성과 모델명이 들어가 있고 LG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모바일 디바이스들에는 그 제조사의 어떤 고유한 모델에 대한 문자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 웹킷 기반으로 이제 대다수의 브라우저들이 렌더링 엔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떤 특징적인 문자를 가지고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롬이지만 뭐 모바일 사파리라는 문자도 들어있고 크롬도 들어가 있고 네, 모질라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전에 단순하게 크롬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면 이건 크롬이다라고 판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이제 좀 더 그 정교하게 이제 문자열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러한 니즈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그 안드로이드 OS별로 이제 브라우저 탑재 현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본 건데 그 스톡 브라우저라는 건 이제 제조사에서 뭔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브라우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스톡 브라우저나 크로미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본 브라우저가 어떤 그 브라우저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갤럭시 S4라도 뭐 어떤 거는 이제 S 브라우저고 뭐 어떤 거는 이제 크롬 4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죠.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진도를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저희 팀 내부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의 이제 그냥 사진인데요. 사실은 이 외에도 별도의 태블릿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대략 그 개발을 할 때 한 20가지 이상의 단말기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놓고 그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 내에서도 별도의 이제 모바일 테스트 룸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보다 더 많은 단말기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타겟을 어느 곳으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단말기 대상 위주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국내 시장은 이제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시리즈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일반적인 개발자라고 하면 뭐 물론 회사가 아니고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학생이라던가 또는 그 어떤 자금이 넉넉치 않은 곳이라면 모든 단말기를 저렇게 구비를 할 수가 없죠. 뭐 물론 가장 정확하게 그 어떤 실행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실제 단말기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발상의 어떤 디버깅에 대한 번거로움 때문에 일단 그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거에 맞는 도구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iOS 환경에서의 도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iOS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iOS 시뮬레이터는 뭐 iOS 앱을 개발할 때도 이제 유용하지만 그 웹을 이제 개발을 할 때도 그 시뮬레이터에 포함된 사파리 브라우저를 통해서 별도의 이제 실제 아이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iOS 6 사파리하고 iOS 그 마운틴 라이언 이상 버전에서는 리모트 디버깅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트 디버깅을 하게 되면 그 실제 이제 단말기 아이폰을 USB 케이블을 통해서 맥에 꽂게 되면 바로 사파리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시뮬레이터를 사파리를 통해서 네이버에 접속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사파리에 보시면 개발자용 메뉴에 뭐 지금은 시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터가 뜬 건데 만약에 USB 케이블로 네, 이게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접속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파리의 이제 개발자용 메뉴에 들어가시면 그 시뮬레이터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터라고 표시가 되고요. 만약 USB 케이블로 직접 아이폰을 연결을 하시면 그 해당되는 아이폰에 대한 목록이 여기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열려있는 페이지에 대한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자 도구를 바로 열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에 대한 도움에 대한 내역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콘솔로도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반 PC 데스크탑에서 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얼러트 메시지를 뜬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디바이스인 경우라고 가정을 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OS는 대략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 디버깅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금 편리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와이너라는 도구인데요. 그 와이너라는 도구를 많이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와이너는 그 웹 인스펙터 리모트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웹킷 기반의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디버깅 도구입니다. 그 웹킷 개발자 도구와 비슷한 UI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별도의 어떤 브라우저나 플랫폼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단순하게 어떤 돔에 대한 스타일이라든지 돔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지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디버깅은 이제 하실 수가 없고요. 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디버깅이 할 수 없다는 건 이제 뭐 브레이크포인트를 찍거나 일반적인 그 개발자 도구에서 지원되는 그런 수준의 범위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콘솔 같은 것들은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어떤 작업들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와이너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와이너리가 이제 노드.js 기반이기 때문에 그 노드 패키지 매니저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와이너리 설치를 하시고 그 와이너리 서버를 실행하시면 되는데, 네, 서버에 대한 실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실행할 서버에 대한 IP와 포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대상 페이지에 방금 이제 실행했던 그 서버, 와이너리 서버의 뭐 IP든 호스트네임이든 그 주소의 값에 이제 대한 스크립트를 인클루드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일단 사용에 대한 작업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UI에 접근을 해서 디버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시 들어가서 네, 그 방금 보셨던 그 페이지에 이제 상단에 이렇게 그 스크립트를 인클루드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서버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파라미터가 올인 거는 그 현재 서버를 실행하고자 하는 그 머신의 뭐 IP나 또는 호스트 네임으로 모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이고요. 그 서버를 띄운 상태에서 그리고 디버깅을 하고자 하는 대상 페이지에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해당 페이지를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 드렸던 클라이언트 UI 페이지를 접속을 하시면 네,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네, 컴퓨터에 띄워놓은 게 많아서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그 일반적인 웹킷 그 개발자 도구와 비슷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지금 스크립트를 로딩한 그 대상 페이지에 대한 작업을 여기서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데스크탑 당연하게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인클루드하는 페이지라면 모바일 환경이든 뭐 데스크탑이든 모두 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크립트를 로딩을 하는 방식이 단순하게 페이지에 직접 그렇게 하드코딩된 형태가 아니라 북마클릿 방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모바일 네이버 페이지에 있는 이 페이지를 만약에 이 와이너를 통해서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로딩을 한 다음에 북마클릿에 이미 작업해 놓은 부분을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라이언트 페이지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바일에 이제 로딩된 페이지에 있는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 뭔가 그 해당되는 이 네이버 로고를 뭔가 변형을 하는 작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네, 이게 지금 네이버 로고인데 이걸 뭐 페이스북으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의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지금은 그 여기 여건상 제가 이제 실제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걸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시뮬레이터가 이제 별도의 실제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는 페이지에 스크립트를 로딩을 하고 와이너리 서버가 띄워진 곳에 이제 스크립트를 로딩을 하고 이제 클라이언트에 접근을 하면 지금과 같은 개발자 도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스크립트를 이제 서버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죠.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실행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라면 꼭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 별도 온라인 호스트 서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폰갭에서 제공하는 그 와이너리 온라인 호스트 서버인데 스크립트를 로딩을 하고 네, 그리고 클라이언트 UI 페이지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대신 서버가 이제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서버를 띄우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시는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크롬 그 브라우저의 데브툴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데브툴에서는 간단하게 개발자 도구를 여시면 가장 아마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 모바일 에뮬레이션 기능들이 이제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죠. 단순하게 어떤 디바이스의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뭐 UI 그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을 변환하는 작업이라든지 뭐 또 GPS 위치 정보, 가속도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죠. 그 화면 우측에 보시는 화면은 크롬 개발자 도구인데 그 크롬 카나리 버전이고요. 그 크롬 38부터 이렇게 그 개발자 도구의 UI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진보된 형태의 그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항상 발표가 오면 뭔가 데모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발자 도구는 직접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페이지를 다음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버깅 도구는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가장 유익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리모트 디버깅인데요. 그 리모트 디버깅은 아까 그 사파리에서 확인하셨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모트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개발자 옵션 항목에 USB 디버깅 그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디버깅을 하고자 하는 단말기에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OSX 환경에서는 별도의 드라이버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는 제조사마다 다른 그 통합 드라이버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 크롬 브라우저가 이제 되게 업데이트 주기가 빠른데 그 지금 상태에서 그 삼성 USB 통합 드라이버를 윈도우에 설치해서 해보시면 네, 단말기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전 버전에서는 됐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뭔가 USB 드라이버와 호환성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향후 차기 그러니까 차기 크롬 브라우저의 업데이트를 기다리거나 또는 삼성이 USB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해야만 윈도우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맥 환경에서는 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단말기를 이제 그런 USB 드라이버 설치한 이후에 그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폰처럼 이제 그 해당 단말기를 USB 드라이버로 해당 덱스탑에 연결을 하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크롬 인스펙트라는 주소를 통해 디바이스 리모트 디버깅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모트 디버깅이 가능하게 되고요. 일단 단말기에 대해서는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연결된 상태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USB로 연결하면 이렇게 그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제가 그 들고 있는 그 페이지에서 접속한 페이지 목록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인스펙트라고 누르시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크롬 개발자 도구의 개발자 도구 화면이 출력이 되고요. 그러면 네,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돔에 대한 부분들과 이제 뭐 일반적인 덱스탑 환경에서 디버깅 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한 가지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좀 혁신적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덱스탑에서 보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크린캐스트라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면 그 좌측에 현재 이제 모바일 페이지에서 보여지고 있는 화면이 데스크탑에서 스크린캐스팅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열었던 개발자 도구의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스크린캐스트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현재 네, 제가 지금 그 열어놓은 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출력이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떤 화면을 스크롤링 하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서 그 도메에 대한 그 영역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콘솔에서 이제 직접 어떤 자바스크립트라든지 그 코드들을 입력을 해서 디버깅을 수행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포트 포워딩은 어떤 거냐면 그 사실 모바일 기기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컬에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모바일 화면에서 직접 실행을 해보고자 할 때 물론 같은 네트워크상에 그 모바일 기기가 몰려있다라고 하면 문제없이 로컬 서버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USB 케이블을 통해서 그 현재 지금 로컬 서버에 있는 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 아까 보셨던 그 크롬 페이지에 그 포트 포워딩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시면 별도 포트 포워딩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 포트 포워딩을 할 그러니까 서버의 주소와 포트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모바일 페이지에서 해당 주소와 포트로 접속을 하시면 로컬에서 이제 로컬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컨텐츠를 직접 브라우징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트 포워딩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그 값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되는 포트를 리슨할 수 있도록 그 서버에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9000번이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9000번에 대해서도 그 응답을 그러니까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은 상태고요. 네, 지금 당연히 보이시지 않겠지만 그 아까의 그 스크린캐스트 기능을 통해서 실제 단말기에서 네, 보여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일반적이라면 로컬호스트는 네, 그 자기 지금 현재 컴퓨터를 지칭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이 단말기에서 USB 케이블과 연결된 단말기에서 로컬호스트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실제로 그 로컬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 페이지에 접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 별도의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뭐 권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실제 그 해당 서버에 직접 붙어서 해당 페이지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그 크롬 개발자 도구는 그 크롬 브라우저, 그러니까 모바일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 웹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웹뷰에서는 이제 코드를 통한 설정이 필요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웹뷰에 set web content debugging enabled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그 이제 이전에 보여드렸던 기능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억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드로이드 4.4에서는 그 모든 웹뷰는 크롬 30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크롬은 OS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이상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롬 포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신 버전이 출시되는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만 OS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OS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갤럭시 S5에 탑재되어 있는 그 스톡 브라우저는 크롬 30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 크롬 28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과 실제 어떤 단말기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모바일 디버깅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피들러라는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들러는 그 웹 디버깅 프록시라고, 이것도 사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냐면 그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발생되는 요청과 응답을 이제 중간에 그 트래픽을 캡처해서 무언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고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니까 이제 먼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꼭 모바일 단말기 뿐만이 아니라 그 PC도 마찬가지인데, 그 요청이 발생되는 모든 트래픽을 피들러에서 캡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요청들과 어떤 리스판스가 있었는지를 이제 각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이제 바로 프록시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모바일에서 그러니까 발생되는 어떤 모든 요청은 이제 그 피들러라는 프로그램이 캡처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프록시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들러 프로그램에서 그 커넥션이라는 그 항목에서 포트와 그 리모트 컴퓨터가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 모바일 단말기에서는 프록시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피들러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그 IP 어드레스와 그리고 피들러에 설정된 포트 번호를 지정하시면 이제 그 단말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트래픽을 이제 피들러에서 캡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트래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모바일 단말기에서 발생되는 트래픽을 캡처를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캡처를 하는 것만으로 뭔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그 트래픽을 확인하는 것도 유용하겠지만, 그 피들러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오토 리스폰더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특정한 요청을 그 사용자가 지정한 리소스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냐면, 먼저 리모트에 있는 어떤 리소스라는 게 이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파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리소스에 대해서 룰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add 룰을 통해서 하단에 어떤 요청에는 이 값으로 대체를 해서 리스판스를 내려주도록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와이너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특정 리소스에 대해서 다른 사용자가 지정한 값으로 그 이미지가 대체돼서 출력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그 네트워크 속도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들러 같은 경우는 별도 애드온 형태로 그 커넥션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맥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링크 컨디셔너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별도로 설치를 하시면 실제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스크탑 환경에서는 와이파이나 그 랜을 통해서 접속을 하지만 실제 모바일 환경에서는 좀 다양한 그 속도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죠.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네. 그래서 설정을 3G로 할 건지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을 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접속을 해보시면 그 해당되는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느려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구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디버깅에 대한 사례를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바일을 이제 기술 지원을 하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 텍스트 컨텐츠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쿼리 셀렉터를 통해서 돔에 대한 요소에 대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되게 이상한 형태의 이제 값이 나온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이제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그 삼성 갤럭시 브라우저의 읽기 모드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떴네요. 이거 피들러. 네,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아까 그 오토 리스폰더에 enable automatic response 키고 룰을 지금 제가 추가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릴로드를 하면 해당되는 리소스가 이제 제가 지정한 값으로 변경이 돼서 노출이 되는. 네, 보시는 것처럼 바뀌었죠. 네. 그래서 실제 그 피들러에서 이제 캡처된 걸 보시면 그 해당되는 그 PNG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는 이 값으로 교체를 해라라고 처리가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갤럭시 단말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이거는 데모를 보여드린 것보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 주소에 접속을 해보시면 실제 그 수행을 해보실 수 있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 갤럭시 단말기에 스톡 브라우저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것도 직접 수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접속을 해보시면 어떤 상태에서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직접 어떤 코드를 어떤 코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 이제 브라우저에서 특정 텍스트, 일정량의 텍스트 컨텐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키보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을 출력을 하는 건데, 그 출력하는 부분에서 이제 별도의 임의의 돔을 추가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갤럭시에 또 갤럭시 S4일 때 다르고 또 갤럭시 S3일 때 또 다르게 다른 돔 요소들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실제로 문서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디비전이 3개만 존재를 하는데 읽기 모드를 활성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의의 돔이, 그러니까 개발자가 추가하지 않은 임의의 돔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쿼리 셀렉터나 어떤 돔에 대한 개수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실 되게 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삼성에 문의를 해 봤었는데, 읽기 보드인 경우에 추가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읽기 보드가 언제 활성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블로그 글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어떤 특정 상태에 클래스 속성을 지웠을 때 읽기 모드가 해제되고, 또는 일정 컨텐츠를 지웠더니 또 해제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사례 중에 하나로 소개를 드리려고 추가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도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모바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제 FE 블로그라는 블로그 사이트를 통해서 블로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좀 업데이트가 조금 느리게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많이 접근해서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컴퓨터의 성능적인 한계 문제로 데모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